안녕하세요, 게이님. 오늘 알람 설정하셨네요. 가나다라 채슬언니 안녕하세요. 단골들이 제일 먼저 오시네요. 정 들겠어요, 정. 우리 가나다라 채슬언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나방은 처음이시죠? 게이님 기다렸어요. 지난주에 못 봐서 저희가 기다렸어요. 줄리의 김님 감사합니다. 휴식님 안녕하세요. 알고리즘 덕분에 저를 처음 알게 됐고 역주행 중입니다. 그쵸? 무슨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드라마 아닌가요? JW 정님 들어오셨네요. 저랑 정 드는 거는 좋은 정이니까 괜찮아요, 상우님. 네, 어게이님 바로 들어왔어요. 그쵸? 그때 우리 상담하고 어땠는지 궁금하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안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못 물어봤어요. 조이님, 저희 대면 상담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전화 상담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줌 상담도 있고 무슨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배워서 제가 진행을 해야 돼서 처음에 파워포인트는 잘 만들었는데 영상 만드는 건 제가 조금 그렇게 막 기술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지인한테 물어서 배우고 또 자막 넣는 거 배우고 화면 조정하는 거 배우고 계속 배워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서 대면 상담, 줌 상담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싶긴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화 상담만 할게요. 우리 어게이님 잘하고 있어요. 돈에 대한 무의식 계속 알아차리고 제가 거부해 왔던 거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그 거부감의 세기, 그 양의 정도가 내가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버리고 있었는지를 그 아픔이 큰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부감의 세기, 거부감이 인식조차 안 될 때도 있어요. 완전 통으로 이렇게 딱 씌이면 무의식이 한 번일 수 있잖아요. 쓰이면 그게 이상한지조차 못하고 행동하다가 서서히 조금 뜯어내면서 거북스럽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거부감부터 시작해서 쭉 타고 들어가야 돼. 휴식님 전화 상담하면 상담 전에 여쭤보고 싶은 내용 미리 글로 전달드리면 되나요? 그 기본 전화 상담은 이제 상담을 설문지 분석을 해서 저랑 여러 차례 이제 관념이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전화를 하면서 바로바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설문지 들어가고 전화하는 거 그게 세트 두 번째 거예요. 디럭스 상담이라고. 그거 먼저 하시고 제가 그 휴식님이 가지고 계신 관념들 많이 알려드리면 그때서 공부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이제 기본 전화 상담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미리 전달하는 내용은 디럭스 상품부터 있어요. 설문지 분석 포함한 전화 상담 그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몽에이드님 안녕하세요. 우리 어게인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쵸? 돈 못 벌면 무시당하고 버림받을 것 같고, 그거 엄마 관념이잖아요. 엄마가 그게 너무, 리얼하게 인생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커서 어게인님에게 계속 집착하는 거죠. 이게 엄마 마음이구나. 엄마가 이 마음으로 사셨구나. 얼마나 힘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엄마 마음을 잘 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너무 좋아지겠죠? 공감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아픈 인생을 살아왔구나. 제가 저희 엄마가 공부를 많이 잘 하셨어요. 굉장히 잘 하셨는데 엄마도 그때 당시 뭔지는 모르지만 시험 공포증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험 공부 그러니까 시험장에 갔을 때 막상 실력을 잘 못 발휘하시고 이제 집착이 올라오니까 그쵸?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정신을 집중할 수 없었나 봐요.
그런데 엄마는 저에게 이제 그걸 대신해서 이뤄 달라고 저에게 이제 많이 요구를 했어요. 제가 또 공부를 곧잘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저 역시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해서 사실은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는 나날이었어요. 공부를 할 정신이 아니었어요. 공부할 능력은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마음이 계속 방해를 하니까 못 했거든요. 그러고 결국에는 엄마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못 해서 엄마 원하는 데 이루어 드리지 못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별로 공부에 영향이 없어. 그거는 엄마가 원하는 거지. 나랑은 상관없어.' 했는데 제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것도 공부잖아요. 너무 적성에 맞는 거 공부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제 마음이었어요. 내가 너무 공부를 좋아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마음이 방해를 해서 못 해 가지고 그게 이제 나의 한이 됐어. 엄마의 한이 나의 한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화하고 나서 엄마한테 울면서 말했어. "엄마 마음 내가 못 헤아려 줘서 미안해. 그때는 엄마가 나를 공부를 가지고 우월감 느끼려고 나를 이용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줄 알았어 엄마.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일이라는 걸 그때 몰랐어. 엄마 소원 내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내가 우울증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그런 얘기 해 봤자 엄마 또 마음 아플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내 선에서 "엄마의 아픈 마음 못 헤아려 줘서 미안해 엄마." 이렇게. 그랬더니 엄마가 공부에 대한 한이 막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엄마가 꿈을 꾸거든요. 뭐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끝까지 잘 못 치르는 불안한 꿈을 꾸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그거를 못 이뤄 준 게 자식으로서. 미안했어요. 이제는 미안해요. 이제는 어른 마음이 돼서 성숙해져서 "미안해요. 엄마의 아픈 마음 내가 헤아려 줄걸." 하고. 음. 그래서 엄마의 아픈 마음, 부모님의 아픈 마음을 내가 자식된 도리로 내가 그 마음을 다 받아서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도 좋고 나도 좋고 내가 아픔을 녹였으니까 내 자식에게도 그 아픔이 안전해지겠죠? 배를 끊었잖아요, 여러분. 복장님 한글로 바꿨네요. 잘하셨어요. 반갑습니다. 겨울님 안녕하세요. 현조님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지난주에 오셨잖아요. 그죠? 예, 마음이 방해꾼이에요, 여러분. 에고가 너무 크면 내가 되는 일들을 잘 안 되게 해요. 내가 돈이 가난의 아픔이 커서 돈에 대해서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을수록 돈이 안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정화해야 돼. 그래서 돈이 순리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아무런 돈관념이 없어질 때 그냥 알아서 척척척척 들어오는 거 알아서 저절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이거 하기 전에 동생이랑 얘기를 했는데 저도 지금 이게 어찌 보면 이제 파워포인트 쓰고 동영상 쓰고 강의하고 말하고 글 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제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제가 했던 경험 중에 버릴 게 없었겠죠. 물론 마음 아픈 것들도 가장 좋은 소재거리였고 그것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거. 글 쓰고 분석하고 글로 남긴 거 뭐 이렇게 블로그 했던 거부터 뭐 전자책 썼던 거 유튜브 했던 거 다 모든 게 저에게 다 도움이 되는 거였어요. 이것이 어느 순간 뭉쳐져서 엄청나게 지니까 이제 더 발현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줄리의 김님 그죠? 이 공부가 제일 재밌어요. 나를 알아가잖아요. 나에 대해서 몰라서 막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거 그대로 '내가 진짜 그렇다. 나 아니야.' 이렇게 막 싸웠는데 내가 단단하게 내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막 화살을 쏘더라도 '그건 네 거야.' 하고 이제 반사시키는 예전엔 그대로 꽂혀서 이게 가슴에 박혔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살이 오더라도 탕 튕겨내는 거죠. "네가 가져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네 관념이지." 마음이 너무 여유롭죠. 공격을 안 당하니까. 승철님 안녕하세요. 맞아요. 마음 공부
하기 위해서 그전에 있었던 모든 경험들이 다 도움이 되는 거랍니다. 아 진짜 그렇잖아요. 저한테 이제 "마인드 가이더야. 네가 몇 살 때쯤 되면 이제 이것을 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요거 다 경험하고 요거 배우고 요거 배우고 요거 배워서 지금 써라." 이렇게 한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그때 그 시기에는 내한테 필요한 것들을 다 줬어요. 내가 그거에 맞게 적절히 배워 왔던 거죠. 스텝, 스텝, 스텝. 네, 현조님, 돈이 들어오면 나가는 거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라 연결이 되어 있죠. 현조님도 돈이 들어왔을 때 지금,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라지는 거에 대한 불안함은 누가 올리는 거야? 돈에 대한 집착이 올리는 거죠. 돈에 대한 집착은 누가 올리는 거야? 돈에 의해서 고통당했던 아픈 마음이 올리는 거죠. 돈에 대한 아픔이 경험 정보 속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든지 우리 뭐 그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 뭐 조부모님이라든지 그분들에 의해서 돈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경험 정보가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아픔이 처음에 만들어져. 근데 이 아픔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절대 이 아픔을 겪지 않겠어 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집착이 생겨. 집착이 올라오면 절대로 뺏기지 말아야 돼 하는 두려움을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움까지 간 거야. 여러분 설명 잘하죠? 그래서 요렇게 가야 돼요. 두려움을 보면서 '아 이 두려움은 뺏길까 봐 두려움이구나. 이 뺏길까 봐 두려움 누가 만들었어? 돈에 대한 집착이 만들었어. 돈에 대한 집착이 누가 만들었어요? 돈에 대한 아픈 마음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쭉 가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 두려움만 느끼죠. 두려움만 느끼다가 서서히 이제 마음 공부가 되면 될수록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돼. 그래서 '아 아파서 그랬구나. 돈이 참 힘이 굉장히 무섭구나. 돈의 힘을 존중해야 되는구나. 내가 돈에 대해서 을이 되겠어요.' 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현전님 감사합니다. 조인님도 감사하고요. 우리 승철님 봤어요. 일타 강사라며. 고마워요. 김지원님 안녕하세요. 120 님, 회사에서 자꾸 버림받고 이직하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자, 내가 버린 게 아니라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을 텐데요. 회사에서 자꾸 버림받는 이유. 아마 내 열등한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했던 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럴 것 같아요. 네, 김지원님, 우리 처음 뵙나요? 네, 120님은 그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했길래 그 대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버림받는 현실이 나타났을 거거든요. 자, 이기적인 행동이 못 견디는 것은 이기적이면 안 돼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기적으로 했을 때도 못 보고 있다는 거야. 그 악의 같은 사람들이 싫다는 거 내 악의를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무의식에 있는 악의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지원님 그러시구나. 일하면서 이어폰 끼고 일하면서 그쵸. 맞아, 맞아. 진짜 마음을 이렇게 내야지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그것에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잘해야겠다 마음을 이렇게 내야지 여러분 문이 열려요. 천국으로 가는 문이에요, 여러분. 무의식 정화하고 마음 공부가 된다는 것은 내 앞에 자유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거든요. 정말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근원의 세상으로 돌아가요. 진짜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세상 있잖아요. 딱 그냥 아담과 이브의 세상으로 가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다. 사과 하나만 있어도 행복하던 그 시절. 먹을 거, 뭐 입을 거, 뭐 걱정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두드려야 오늘 두드리고 이제 마음 공부에 집착을 많이 써야지 그 길로 돌아갈 수 있어. 천국이잖아, 천국. 네, 겨울님, 오전에 상대방 내면화의 수용하는 영상에서 무조건 수용해주는 내용을 봤는데 그게 안 돼서 괴로운 마음, 100%다 주지 못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직 본인이 이해받지 못한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받지 못한 아픔이 겨울님 속에 있을 거예요. 내가 이해받지 못했을 거라는, 내 삶이 이해받지 못한 삶이었을 거라는 거, 이게 통째로 위에서 관조하듯이 모든 게 탁 내려다 보이면 상대도 이해받고 싶겠구나. 남이 나에게 와서 이해해주면 모든 것이 편해지는데 그 마음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냥 그렇게 해줘요. 근데 저도 이게 이해받지 못한 아픔으로 가기까지 엄청 고집이 떴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저는 자기 학대 예고가 있어서 이제 네가 줘서 네 현실을 바꿔. 받으려고는 하지 마. 네가 주는 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다 줘야 되는 거야. 막 이런 학대 예고가 셌기 때문에 이게 관념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마음 공부하면은 당연히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관념이었어요. 자기 학대. 마음 공부는 제가 50대 50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는 사람이면 내가 받는 것도 받을 수 있어야 돼.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을의 마음을 인정을 하면 주는 마음을 쓸 수 있게 돼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지기 시작하면 이거 자체가 주는 마음이죠. 그리고 을의 마음을 다 쓰고 나면 뭐가 올라오냐면 이제서야 갑으로 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부터 여러분들이 성숙을 해와야지 갑이 될 수 있어요. 을을 버리고는 절대 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 시절을 거치고 나야지 어른이 되거든요. 그래서 갑이 되고 나면 이제 갑이 자, 내 거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을의 에너지로는 절대 내 거 내놔라 못해요. 왜냐하면 두렵거든. 두려워서 주세요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자꾸 수용하고 두려움의 에너지가 작아지다 보면 이만큼일 때는 내가 역으로 공을 못 던져요. 그런데 이렇게 작아지면, 이 두려움이 작아지면 이제 두려움을 잡고 이렇게 탁 던지죠. 탁 버리면서 이 두려움은 가짜야. 그러니까 탁 던지면서 내 거 내놓으세요. 내 거 주세요. 이건 당연히 내 거예요. 세상에 받을만 하죠. 이 자격은 내 거예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겨울님은 아직 본인의 이해받지 못한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의 받으려는 마음도 완전히 줄 수는 없는 거죠. 조금 더 이제 더 깊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꿈드림님 반갑습니다. 맞아요. 자몽에이드님. 우리가 아기 시절을 거치잖아요. 아기 시절일 때 을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기 때 부모님이 어른인데 너무 을이야. 그러면서 와, 당신들한테 내가 을이 되는 게 수치스럽다 해서 이 을을 버리면 그러면 그 부모님과 똑같은 무의식이 생겨버리는 거죠. 몸만 커가면서 을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이런 부모님에게 내가 을이 되는 것이 힘들지 않아야 돼요. 수치스럽지 않아야 돼요. 이런 부모님에게 내가 을이 되는 게 좋아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잘 성장하겠죠? 을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꿈드림님 이름 불러주니까 완전 인정받는 느낌이죠. 맞아요. 그래요? 제가 한 번씩 다 불러드리는데. 2번 불러드릴까요? 우리 꿈드림님. 열심히 공부하세요. 승철이 을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는 우월감으로 을을 보는 거예요. 을을 우월하다 봐야 돼요, 오히려. 을의 마음을 쓰는 내가 대단해, 좋아,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을의 마음을 쓰는 내가 불쌍하다 하면 안 돼요. 자, 봐봐요. 승철님이 저번에 나한테 이제 내가 승철님 집착 딱 죽이라고 얘기했을 때 승철님 그랬잖아. 그렇게 자기 집착을 죽일 때 처량한 마음이 올라왔잖아요.
그 처량하다는 그 마음이 사실은 가짜예요. 나는 그런 승철님을 보고 기특해, 멋져, 아우 우리 승철이 공부 잘하겠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본인이 그 을을 처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상대의 말을 딱 듣고 수용해서 자기의 걸 딱 꺾는 거는 멋진 모습이에요. 그런 을을 본인이 좋아해야 돼. 자, 휴식님 얘기 한번 읽어볼게요. 친언니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형부가 외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형부는 피곤하다며 컴퓨터 게임만 합니다. 아이가 어려서 교육에 좋지 않으니 PC방을 가라고 해도 내 집에서 하는데 왜 뭐라고 하냐며 게임만 합니다. 제가 주말에 가끔 큰애를 데리고 외출하며 언니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형부에 대한 미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아이고, 우리 형부가 아기네요, 아기. 지금 이 형부한테는 어떤 마음이냐면 돈은 내가 벌어오니까 육아는 네가 해. 이렇게 역할을 딱 나눴어요. 그러니까 형부의 아기가 그 정도 능력이 지금 한계치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더 쓰는 거를 아직 몰라요. 보통 유능한 남자들 같으면 돈도 벌어오고 아기들 좋아하니까 아기도 육아도 함께 하고 이렇게 주는 마음을 잘 써요. 그런데 이제 형부는 돈 버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너무 버거운 거죠. 근데 그 정도 일 했으면 나는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우리 휴식님 언니가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죠? 남편이 요 정도, 이 정도 이제 능력밖에 사실은 없구나. 라고 해서 그러면 여자로서 내가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유능성을 더 써야 돼. 이제 남편한테 더 받으려 안 해야지. 그러면 이제 남편한테 못 받으니까 대신에 뭐 이제 동생한테 조금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 내가 아이를 뭐 학원을 조금 보낸다든지 그러니까 휴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 조명 없이 도 빛납니까? 왜 갑자기 꺼졌을까요? 맞아요, 휴식님. 형부가 안타깝게도 이제 그 정도까지니까 그냥 그런 형부는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근데 오히려 막 힘들지, 자기가 돈 번다고 힘들겠다. 이렇게 내가, 언니가 더 마음을 써주면 의외로 미안할 거야. 막, 너도 힘든데 뭐, 마음까지 나한테 써주니? 이렇게 하면서. 자몽에이딩, 남편의 수입이 한정적이고 저 역시 벌어도 경제적 능력이 작은 편인데 그걸 인정하고 제가 좀 더 노력해야겠어요. 맞아요.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드리는 수입에 대해서 내가 그 돈의 양을 내가 통제하고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면 돼요. 이런 것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새는 돈들 막아내고 돈을 어디에다가 쓰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돈에 대해서 아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막 열심히 벌었어. 그런데 몽탱이 돈을 갑자기 어디다 팍 쓰는 거야. 와, 내 진짜 힘들게 일하는데 이거는 못 쓰나 하면서 막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가치는 아닌데 하는데 막 써요. 그러면 이거 돈에 대한 아픈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무시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돈을 팍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관념이 해결이 안 되겠죠. 그 돈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돈을 버리는 거. 몽탱이 돈을. 그래서 이런 돈도 못 쓰나 할 때, 못 써. 나는 못 써. 지금 쓰면 안 돼. 난 돈이 아픈 사람이거든. 나는 진짜 네가 지긋지긋할 때까지 난 돈을 안 쓸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아픔을 견뎌야 돼요. 여러분들의 관념이 여러분들 얼마나 데리고 노는데 근데 이거가 여러분들을 돈에 대한 아픔을 거부하는 마음이라는 걸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벌었는데 나한테 줘야지. 이게 맞는 마음이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틀린 마음이라니까. 못 써 이러면은 쓰지 마 그래. 못 쓴다. 너는 아직 못 써. 이거 쓰고 나면 내 마음 더 아파질 거거든. 나 꼬시지 마 이러면서 안 쓰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돈관념 있는 분들한테 사기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와요. 왜냐면 돈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거 탁 찌르면 아니거든요. 저 돈에 대한 열등감 없어요. 자요. 이러고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봤을 때는 뺏기 쉽겠다. 저 사람 그냥 딱 찌르면 돈 나온다. 이런 거.
맞아요. 돈은 자기를 위해 쓰는 게 맞아요.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그런데 내 욕구가 돈을 모으고 싶은 욕구도 있잖아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싶은 욕구도 있잖아. 그러면 이 욕구를 더 크게 생각해야지. 쓰긴 쓰지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금 참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욕구를 더 큰 욕구가 이거니까 이거를 위해서 이 욕구를 조금 줄이라는 거야. 지금 소비는 적당하지 않다는 거야. 자,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쓰면 상대는 분명히 이 적정선이 없어요. 이런 욕구를 원하세요? 상대는 내가 가난에 아픔이 있는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좋은 거 추천해 주겠죠. 요거 더 좋아요. 그러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내 욕구를 더 많이 채워야 될수록 가격이 더 비싸. 그럼 어느 정도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내 욕구를 충족하기에 요 정도 선이면 적합한 것 같아. 이 정도 가격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서로 너의 욕구와 내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어 하는 적절한 비용대를 찾아야 돼. 그게 굳이 그런데 높진 않아, 여러분. 비싸다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을 쓰는 것도 자기 사랑인데 돈을 아끼는 것도 자기 사랑이에요. 그 양면을 다 보세요. 옹님? 썽님? 안녕하세요. 호호772 안녕하세요. 진로에 관해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어떤 정화를 해야 될까요? 일단 그냥 기본적인 정화는 다 하시면 돼요. 평소에 올라오는 마음들을 다 보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 있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일. 그거를 찾아야지 진로가 찾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 하면 거기에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계속 그 주변을 맴돌아야 돼. 이것도 해보고 이 좋아하는 일 주변에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해봐야 된다는 거야. 킴발리님, 안녕하세요. 라이브는 처음 참여해봐요. 영상은 많이 봤었는데, 램 수면이라고 하나 봐요. 요새 아침에 잠 깨기 전에 몽롱한 그 상태 없이 바로 잠에서 깨고 꿈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무의식이 정화되는 건가요? 이런 걸 봐서 무의식이 정화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의 내용, 반복적으로 꾸는 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정화 내용과 조금 관련이 있어요. 꿈의 내용.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꾸는 꿈은 내가 봐야 될 마음은 맞아요. 그래, 예를 들면, 제 거 제일 쉬우니까 제 거 예를 들게요. 저는 늘 꿈에서 제가 의식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와 만나는 꿈을 꿔요. 저 남자는 아닌데 왜 만나? 근데 꼭 만나고 있어. 그 만나면서 후회하고 있어요. 그 꿈들이 왜 이렇게 나는 이런 꿈을 꿀까? 안 그래도 사랑에 집착하는 여자였는데 왜 내가 원하는 사랑을 못하고 저러고 있을까를 봤는데 이제 무의식 정화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의식적으로 생각했던 여자의 높이와 무의식에서 나의 여자의 수준으로 봤던 게 천지 차이였던 거예요. 난 무의식적으로 내 여자에 대한 자존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수준에 맞는 남자를 만났어. 여자로서 자신감 없는 여자가 남자로서 자신감 없는 별 볼 일 없는 남자를 만나서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보는 의식적인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에 있는 나와 무의식에 있는 내가 갭이 컸던 거죠. 그거를 그 꿈에서 계속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알았죠. 내가 여자로서 자신감이 없었구나. 내 여자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관념 정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일치가 되니까 그 꿈이 사라졌어. 이제 안 꿔요, 더 이상. 그러면 이제 다른 꿈 꾸겠죠. 다른 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꿈의 내용이나 이런 거 조금 보면 좋아요. 그냥 뭐 어떤 일반적인 현상, 증상 이런 거에 이제 정화가 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의식 정화가 된다는 것은 내가 알아요. 내가 바뀐 거. 내가 마음을 쓰고 내 에너지가 바뀌고 내 생각과 감정이 널뛰지 않고
내가 그걸 딱 잡아서 바로 놓아줄 수 있고 편해지거든요. 내가 알아요. '아 내가 정화가 돼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내가 자각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현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내가 자각이 되지 않아요. 정말 feel로 딱 와요. '내가 많이 정화됐구나.' 이게 와요. 손에 잡히는 반응이라는 거죠. 메리골드님 안녕하세요. 우리 메리골드님 어찌나 목소리가 여성적이시던지 120님 그 사람만 아기가 아니에요. 내가 아기니까 내 아기를 찾으세요. 내가 을을 거부하는 을이물을 나의 무의식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성숙을 못해서 성장을 못해서 저럴 수 있다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쵸, 복장님. 알게 돼요. 추상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화가 됐다는 거는 내가 그냥 딱 느껴져요. 어, 의식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무의식을 본 만큼 알게 돼요. 메리골드님 고마워요.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복정님 맞죠? 가이더님 보면 저를 다 말해주는 것 같아서 놀랍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여자들은 워낙 이게 남존여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뺏긴 여자, 빼앗긴 아픔이 큰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으로 살아왔어. 그리고 남자 중에 이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엄마들이 이제 한을 품으면 아들한테 뺏어갔겠죠. 그러면은 빼앗긴 남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빼앗긴 남자가 다시 괴로우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엄마들이 빼앗긴 여자들이 하는 형태가 완전히 그 뺏긴 여자 상태로 사는 거거나 아니면 무조건 뺏어버리겠어 하고 가해자로 사는 거. 그 극단으로 펼쳐지는 거야. 그 여자에 대한 아픔을 너무 이해해서 그러니까 딸만 낳고 싶어. 나 이제 딸만 좋아. 남자 너 사라져 버려. 이렇게 하는 거거나 아니면 아예 남자에 집착해서 남자 이렇게 내가 이해를 못 받았잖아. 내가 사랑을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아들 너가 나에게 모든 사랑을 해줘. 이렇게 집착하는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빼앗긴 여자가 남자에게 집착하면 이 남자가 과도한 우월성을 써서 또 문제를 일으키겠죠. 또 가해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빼앗긴 여자가 너무 남자를 무시하면서 남자에게 야 여자가 너 좋거든 이렇게 하면 이 남자는 또 빼앗긴 남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남자 열등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결국에는 다 또 가해자를 양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간이 돼야 돼요. 빼앗긴 아픔 보고 이건 내 아픔이지만 그렇다고 과도하게 남자 사랑에 집착하지 않을. 그러니까 빼앗긴 여자와 뺏는 여자 둘 다를 보고 중도를 찾아야 돼요. 중도를. 빼앗긴 아픔 느껴주고 그래서 뺏지 않아야 되고 뺏는 여자 보면서 남의 거 뺏지 않고 빼앗긴 아픔 또 느껴주고. 맞아요. 승철님 그 경우일 거예요. 아마 엄마가 뺏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엄마 또 미워할 필요는 없고 그 엄마의 아픔이 결국엔 또 내 아픔이니까 서로 이해하면 돼요. 우리 마요님 여성 질환 많아서 수술 받고 매움차고 이 여성성 치료는 단순히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마요님이 실질적으로 여자를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이제 상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자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여성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억나네요. 지난주에 상담하시는데 여자를 싫어하시는 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전형적인 얘가 아들 바라는 집에 딸로 태어났을 때 이 여자가 보세요. 여러분 태아 때 내가 여자예요. 근데 바깥에서 아들 계속 바래요. 그러면 이 여자가 가장 보여주기 싫은 부분이 어디겠어요?
몸이지. 몸 중에서도 생식기. 그러면 그 자기 생식기에 대한 수치심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 생식기에 수치심이 딱 고이면서 질병들을 만들어내겠죠? 내가 여잔데 여자 몸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게 싫어. 내가 몸매가 있는 게 싫어. 내가 가슴이 있고 엉덩이가 있는 게 싫어. 내가 굴곡이 있는 몸매가 싫어. 내가 여자라는 걸 드러내는 게 싫어. 내가 뭐 생리를 한다는 걸 아빠한테 들키는 게 싫어. 이런 것처럼 여성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성성을 치유하는 거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좋은 힌트였죠, 마연님? 아, 이거 뭐 좋다고 하트 쏘는 거죠? 이해가 잘 됐다고 하트를 쏘는 거죠? 잼마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마음,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그 전에 오해를 했었던, 에너지가 뭉쳐서 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걸까요? 계속 억울한 마음을 느껴주고 있습니다. 억울해, 힘들어, 두려워, 이렇게 느끼면 될까요? 자, 억울한 마음은 누가 올릴까요? 자, 우리 요거 테스트! 재밌는 라방 테스트! 자, 억울하다고 에고가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억울하다는 어떤 관념이 올리죠? 답해보세요. 아시는 분 답해보세요. 억울하다는 누가 올릴까요? 어떤 마음이 올릴까요? 자, 어게인님 내 안의 약자, 겨울님 이해받지 못한 에고, 메리골드님 피해자 관념, 조이님 이해받지 못한 마음, JW 정님 뺏고 싶은 마음, 수홍님 뺏겠다는 마음, 승철 가해자 다 올렸어요? 조이님 미움받았다는 마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올렸던 상상님도 계시네요. 뺏긴 마음, 잼마님 뺏긴 마음. 자, 봐요. 지금 여러분들 거의 비슷한 마음들 말씀하시고 있죠. 그쵸? 그거를 하나로 통 묶으면 뭐예요? 두 글자. 하나로 묶으면 승철님 빡쳤어요. 하나로 묶으면 답 나왔어요. 답 나왔어. 우리 현전님 미움. 미움이야. 미움. 미움이 안 죽으려고 억울하다를 말하는 거예요. 내 미움이 안 죽으려고. 미움이야. 미움. 억울해 하면서 미움이 안 죽으려 하는 거예요. 이 억울할 때 이 미움이 딱 죽어요. 이거라면 내 미움이 죽는 거야. 억울할 때 참아야 돼. 왜냐면 이 억울하다를 올리면서 내가 미운 짓을 계속 공격하고 싶거든. 상대의 미움에 대응하고 싶거든. 이러면 억울하잖아. 바보잖아. 이러면서 대응하려 하거든요. 그런데 억울할 거 없어요. 여기서 미움을 딱 썼는데 내가 미움을 딱 응대를 해버리면 내 과보가 생긴다 했죠. 이 사람은 자기가 미움 쓴지 몰라요. 내가 미움 쓴 것만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때 미움으로 이 사람에게 대응한다면 대응하지 말아야 돼. 미움이라면 안 써야 된다고. 자, 미움은 공격하는 마음이고 내가 계속 악이죠. 악이들이 미움을 계속 쓴다고요. 정당한 미움은 합리적인 내 권리가 맞는 거 감정 없이 딱 옳다 그르다 판단을 완전히 어른이 올바른 분별을 해서 딱 쓰는 거야. 그냥 가르쳐 주는 거지. 근데 감정적 반응인 미움은 아기들이 쓰는 미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막상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같이 죽자고 달려들면 미움에 미움을 썼으니까 이 미움이 더 큰 미움과 미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진흙탕 싸움이다 이렇게 하잖아. 한쪽이 진흙탕을 막 유발하는데 한쪽이 그냥 대응하지 않고 참으면 그래도 좀 이 사람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낫다고 봐요. 디움님 안녕하세요.
재밌죠. 이거 막 수업하고 이러면은 제가 막 퀴즈 내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네, 교수님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네, 젬마님. 그리고 그걸 꺾어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라서 이 미움이 한번 딱 꺾을 때 꺾고 나면은 내 편해진다 이런 느낌. 을이 쓰는 을의 에너지가 죽는 거거든요. 을이 미움을 쓰는 거거든요. 을을 거부하는 에너지가 확 줄어들어. 그래서 을 대자 딱 죽어야 돼. 그러고 나면 내가 나중에 그때 그러지 않기를 잘했구나. 오히려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올 거예요. 그쵸. 모르니까 못 꺾었을 거야. 그래서 알면 탁 꺾어줘요. 이게 그 마음이었어? 야, 그럼 죽자, 죽자. 아니야, 그거 너 아니야. 이렇게. 모르니까 줄줄줄줄 끌려다니. 저도 그랬어요. 뭐 모를 때는 그런 거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딱 중심이 잡혀. 얘가 판단을 잘 해줘요.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얘가 없어. 그러니까 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남들 기준이 다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다 틀린 것 같아. 근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을의 마음 이거 좋은 마음이요. 이제 기준을 계속 심어주는 거야. 이거 좋은 마음이에요. 수용하세요. 여러분 기준이 없으니까 백지 상태라니까. 그래서 내가 심어줘. 이거 좋은 마음 괜찮아요. 이거는 안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딸려가면 안 돼요. 이거는 수용. 그래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기준은 내 가치관, 인생관이 정립되는 거야. 호호질질님 실시간에서는 신기하게 지금 힘든 일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딱딱 나와요. 그쵸? 네네. 비움님 안녕하세요. 맞아요. 자몽에이드님. 을이 되는 게 편해지면 주변의 사람들도 을을 사랑하는 을들이 와요. 왜 편해지냐면 을을 미워하는 그 학대자 에고가 죽어. 을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을을 미워하는 학대자 에고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 학대자 에고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운 이유가 이 나를 가해하는 에고가 너무 커서요. 여기서도 가해하고 저기서도 가해하고 저기서도 가해하는데 이러한 것들 가해자를 죽이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수용하지 않을 때 가해자 떠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수용하세요라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맞아 이거 수용하라 했지.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걸 했지. 그럼 너 죽어. 그러니까 가해자 계속 죽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가해자를 죽여가면서 나를 찾게 해주는 심어줘야 돼요. 사실은 심어줘요. 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교육이 필요하냐면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부모님한테 교육을 안 받았어. 못 받아서 교육을. 그 백지 상태야. 그래서 이제 진짜 제대로 마음을 쓰는 사람이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 거야. 요거는 이제 그 자식을 교육을 다시 시키는 것처럼 다시 교육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희 아이를 기를 때 아이가 고집을 피우다가 고집 떠서 저랑 맞짱을 뜨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이리 와, 앉아, 다시 요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과하게 막 소리 지르고 이게 아니라 고집 꺾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엄마한테 잘못했어요라고 해 이러면은 절대 안 한다고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는 말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말을 불분명하게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애기들 그렇잖아요. 너 다시 예쁘게 말해봐, 다시 말해봐 이러면 엄마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때 제가 이제 아이가 을을 받아들였죠. 그럼 제가 그때 안아줘요. 아유 잘했어.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잘못했을 때 잘못했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아들 잘했어. 이렇게 을을 쓰는 것이 사랑받는다고 느껴져야 돼요. 애가 딱 굽힐 때 고집을 꺾고 죽을 때 칭찬해줘야 된다. 그래야 애가 을을 쓰는 것이 즐겁고 엄마가 을을 써도 사랑해준다는 거 수치스럽지 않고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아주 귀엽게 을을 쓰죠. 엄마 이거 한 개만 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쁘게 막 을을 쓴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굉장히 을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 몰라. 을을 너무 싫어한다니까. 을이 얼마나 착한 앤데요. 뺏겨줄 수 있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힘이 약해서 뺏겨주는 것도 있지만 뺏겨짐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뺏기지 않은 애도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어쨌든 뺏겨주잖아. 이 사회 질서의 분별심이라는 것을 쓰지만 어쨌든 사회 질서에 맞추고 내가 수긍하고 그것에 따라가잖아요. 다수가 맞다 하면 내 의견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잖아. 그거 여러분들 그런 을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을들이 없으면 사회가 붕괴되는 거죠. 음. 그래서 내가 을의 마음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을의 마음을 수용하는 게 그 전자책들이 다 시리즈가 을의 마음을 수용하는 걸 싹 다 사실은 담았어요. 하도 을들을 미워해서. 을의 마음 제발 수용하세요.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도 을을 사랑하는 을이 되시길 바라고 나한테도 그런 을들이 왔으면 좋겠다. 을이 좋아요, 저는. 을을 수치 주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럼 본인의 을을 미워한다는 뜻이잖아. 그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의 을도 무시해요. 그럼 그 사람 문제지. 아마 우리 어게인님 고집 세다 얘기 들었으면 을을 안 써서 고집 세다고 들었을 거예요. 그쵸, 줄리엣김님. 두려움으로 을만 쓰다가 착하게 을이 바보같이 느껴져서 분노로 을을 미워하다가 이제 조금 적절하게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서서히 이제 눈이 뜨이는 거예요. 을을 보면 얼마나 편해지는데 을을 엄청 미워하는 가해자가 엄청 크게 있잖아요. 응. 그게 죽어가면 진짜 편해져요, 여러분. 그게 뿌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생긴 거라서 어릴 때 막 5, 6, 7살에 생긴 거 여러분 막 3, 40, 50이잖아. 그 정도까지 에너지가 커진 거예요. 그 에너지를 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을을 미워하는 에너지가 30년, 40년 쌓였을 거 아니에요. 영혼을 죽여는. 그러니까 이 3, 40년 쌓인 에너지를 죽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요 첫 뿌리부터 생겨있는 요거를 수용해야지 내가 편해져. 그쵸, 메리골드님. 이번에 을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묵은 기분이 내려간 느낌이에요. 맞아요. 얼마나 편해지는데. 내 악이 맞거든. 맞아, 이씨.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알겠어요. 집에 당하겠어요. 아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막 알겠어요 하고 받아들이면 편해져요. 우리 자몽에이드님 봐요. 약자의 미움이 궁금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너무 미안함을 모르고 제게 피해주는 사람이 옆에 오면,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 자꾸 의자를 움직이고 한숨을 쉬는 사람을 만났을 때 미움이라도 써야겠다 싶은데 이때 쓸지 말지 고민이 많이 돼요. 이것도 미움과 에고에 속는 게 아닌가 해서요. 잘 봐요. 자몽에는 미움을 쓰고 싶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그러니까 을의 마음이 떴을 거야. 그러면 두려움이 엄청 올라올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정 안 하고 그냥 썼어. 쓰고 나면 또 무슨 마음이 올라올까요? 미움받을까봐 또 두려움 올라와요. 그러니까 상대가 웬만하면 여기서 이제 상대는 만약에 내가 저기 죄송한데요. 요거 한 번만 조금 불편해서요. 얘기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막상 내가 딱 얘기했는데 뭐요? 라고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무시하기 시작하면 나는 내 을이 더 뜨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내가 굳이 대응하지 않아도 내가 그 상황에서 미움을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차라리 그런 사람한테는 피하는 게 나아. 자리를 조금 옮긴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미움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야 써라 너 미움 표현해 너 그것도 말 못하냐 왜 말 못하냐 이렇게 나한테 가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말 안 하는 것이 맞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미움을 참을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자몽 에이드님 이거는 셀프 마음공급회 두려움 치료 1편에 있어요. 이런 거 예시. 미움을 표현하지 않는 나도 괜찮다. 오히려 미움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를 살리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미움을 다 표현해라고 나를 다그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딴 데로 갈 수 없는 선, 오갈 데 없는 선, 그 미움 받는 현실을 그냥 그대로 느껴야 되나. 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빼앗긴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해받지 못한 아픔을 이해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그냥 나한테 좀 편한 거, 영업할 때도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주변 관객들 많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내가 편안하게 해주는 주변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아픔까지 못 간 거야. 그러니까 상황들이 나를 위주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 그러면 아직 자몽에이드님이 빼앗긴 아픔, 이해받지 못한 아픔까지 아직 못 들어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뺏기는 현실인 거죠, 그죠? 뺏겨서 너무 슬프다. 내 돈 내고 내가 보는데 이 상황에서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슬프다. 내가 어쩔 수 없잖아. 거기서 완전 을이 되는 거지. 자, 마연이 아까 여성성 질문했는데 가인언니 저하가 잘 되고 있는지 중간점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정을 받아줄수록 죽고 싶다 우울하다 하면 무기력해지는데 자, 이 감정이 가짜 감정인데 자기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야. 이 감정은 여성성을 수치주는 그 감정인데 그 감정 과잉 상태예요. 다음 영상에 감정 과잉에 대한 거 얘기할 건데 그 감정은 수용해야 될 감정이 아니에요. 이 감정을 올리는 게 여성을 수치주는 무시하는 그 마음이 올리고 있음을 알고 여성성을 치유해야 무기력한 그 감정에서 벗어나실 거예요. 승철님 에고 잘 죽이잖아. 에고 딱 꺾어봐요. 굴욕적인 거 아니에요. 을이 절대 굴욕적인 거 아니에요. 을인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밖에 나가봐요. 아무리 그래도 유한 사람, 부드럽게 표현하는 사람, 내 윗사람이 조금 수치스럽다고 하더라도 내가 을을 딱 쓰고 당신이 어쨌든 내 위에 사람이고 나이가 많고 나이 많은 것 자체가 본인들은 갑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딱 수긍하고 을을 쓰면 내가 바른 소리 해도 사랑받는다. 절대 굴욕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굴욕이 아니라 이게 우월한 것이다. 이게 멋진 모습이다. 이게 양반이다. 이거를 자각해 인식하게 될수록 을을 잘 써질 거예요. 메리골드님, 내가 부모님 원하는 아들로 태어나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런 말을 한 번도 못하고 미움만 한평생 썼네요. 그냥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저희 아빠가 다른 집에 다 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만 아들이 없었어. 딸 둘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딸만 둘이라는 아들이 없다는 열등감이 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우리 그 제부가 우리 조카 아들이거든. 그래, 아들 이라는데, 우리 아들 이렇게 와 하는데, 아빠가 거기서 벌럭 화를 내는 거야. 야, 아들이란 말 하지 마라. 아들, 딸, 뭐, 이게 어딨노? 그냥 내 자식이면 내 자식 이름 부르면 되지. 우리 아들 어딨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빠가, 그 관념이 사실은 아들이 더 갖고 싶었다는 말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내가 딸이라서 더 나아가 아니잖아.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들 못 가진 것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꼈잖아요. 딸이라서 내를 수치스럽게 좀 생각했겠구나. 아들 못 가져서 아빠가 평생 열등감을 느꼈겠구나. 그걸 느껴버린 거지. 그래서 사실 말을 하고 싶었어. 아빠 아들 아니라서 내가 아들 아니라서 아빠 좀 그랬지. 딴 사람들 다 아들 가졌는데 우리 집만 아들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아빠 참 많이 그랬겠다. 이런 마음들 내가 너무 와닿았어. 이해했어. 아빠가 절대 우리 집은 딸이라서 좋다. 막 이렇게 말했지. 막 무의식은 그게 아닌 걸 알아들었지. 그래서 입 밖으로 말은 못했지만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해해주면 괜찮아요. 물론 말해주면 제일 좋지. 맞아요. 휴식님. 미움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살릴 수 있다.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 봐봐. 아동학대가 심한 부모님이었어요. 막 폭력을 했어. 근데 거기다 내가 같이 폭력을 썼어. 그럼 나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을로 딱 낮춰가지고 미움 안 쓰고 그냥 어떻게든 도망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내 목숨을 살았던 거예요.
미움의 잘못 이 상대를 보고 미움을 써야지 이 사람이 미움을 아예 수용 못하는 사람일 때는 피해야 되는 게 살리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미움을 써야 그러니까 미움을 못 써본 우리 경험 정보 때문에 미움을 무조건 써야 돼. 미움을 안 쓰면 너 바보야 이 등신아 이렇게 학대가 뜨기 때문에 미움을 계속 써야 될 것 같은데 미움을 안 쓴 절반은 또 옳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면 알게 돼요. 얘는 미움이 안 써도 되는 애들 아예 뭐 씨알도 안 먹히는 애는 미움을 안 쓰는 내가 바보가 아닌 거죠. 그 상황에서 피하는 내가 현명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뺏는 마음이죠, 사실. 성을 가지고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원해서 정한 거는 부모님이 뺏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쓴 거죠. 그 뺏는 마음도 왜 생겼냐면 사실 이제 더 빼앗긴 아픔이 있어서 열등감이 우울감 느끼려고 쓴 거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당신의 아픔이니까 내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즉 아픔이 집착을 만들고 집착이 두려움을 만들고 이렇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피해를 봤지만 사실은 부모님은 아파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아픔을 내가 이해 못 해줘서 미안해 하면 부모님 뭐 눈물이 터져 나오죠. 본인의 한이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쵸? 더 주지 못해 미안해 이렇게 이제 내가 쓰는 거예요. 내 잘못은 아니지. 내가 피해받을 필요가 없지. 그러면은 어쨌든 내 잘못은 아니지만 엄마가 원하는 뜻대로 못 해줘서 미안하다 이건 거지. 이게 한 번이 어렵지 여러분. 이게 한 번씩 딱 꺾어봐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내가 있잖아요. 얘가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나를 어유 대단하네 대단하네 그런 말을 했어 하면서 감정이 막 뿌듯함이 팍 올라와요. 막 이런 감정 너무 좋은 거야. 내 부끄러움, 내 부족한 거 딱 꺾어주고 딱 얘기했을 때 이런 나를 보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 준다는 거야. 그 재미로 꺾는 거야.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진짜 열등감을 인정하는 거야. 열등감은 뭐 낮아질까 봐 두려움 이게 아니라 주지 못해서 미안함이 열등감을 인정하는 거야. 오늘도 엄청 열심히 달려오고 있네요. 아까 우리 긍정이님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인사하려다가 말았네요. 설명한다고 바빠서. 아직 계신가요, 우리 긍정이님? JW 정님, 정화되지 않은 감정이 무기력함을 일으키나요? 맞아요. 감정 과잉이 무기력함을 일으키는 거예요. 쓸데없이 어떤 쓸데없는 관념이 무기력함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내 에너지를 뺏어 먹는 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안에. 내 무의식 안에. 그러니까 뭐 여러분 봐요. 마음이 가벼워. 생각도 별로 없어요. 감정도 별로 없어요. 에너지가 별로 소모가 안 돼요. 그러면은 에너자이저가 돼요. 막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막 안 힘들어 안 지쳐요. 금방 회복이 돼요. 무기력이 없어. 오늘 또 뭐 해보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거 먹어볼까? 저거 먹어볼까?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감정 생각이 없으면 그냥 단순한 내 욕구, 내 뭐 맛있는 거, 내 건강을 위한 욕구, 뭐 운동을 하고 나의 즐거움, 심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심리적인 욕구,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뭐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 충족으로 시간을 쓴다고. 그러니까 무기력해질 시간이 없어요. 긍정이 청소하면서 열심히 듣고 있어요. 혜인님, 처음 오셨죠? 어, 안녕하세요. 저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살찌는 게 너무 싫은데, 먹는 거는 너무 좋아해서 맛있는 거 먹으려 하고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자, 혜인님, 여기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식탐? 식욕? 이거는, 어, 뺏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이 욕구가 내가 조절이 안 될 정도로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어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결핍감이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게 인제 여성에 대한 뭐 그런 것들로 관련이 있지만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욕구를 먹어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욕구가 과하다는 거예요. 내 욕구들이 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는 마음을 평소에 많이 쓴다는 거지. 그래서 뺏는 마음이 큰 사람은 결핍감도 상대적으로 크겠죠. 이원성이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는 뺏는 마음이 크니까 결핍감도 커서 이 결핍감을 채우려면 뺏는 마음을 더 써야 돼요. 우악 써야 돼요. 그래서 많이 먹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뺏는 마음을 쓰고 있을 때 알아차려서 에너지를 줄여야 돼요. 완전 뺏는 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에너지를 줄이게 되면 이제 음식에 대한 욕구, 이것도 욕구니까 욕망도 내려가요. 그래서 마음자리, 에고자리를 줄일수록 여러분, 에고가 다 욕심이잖아요. 에고자리를 줄일수록 음식에 대해서도 내려가. 저도 원래 뭐 라면, 튀김 뭐 이런 거 엄청 막 그냥 막 윗배가 나온 사람, 윗배가 나온 사람들이 욕구가 과잉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뺏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인제 정화되고 편안해지니까 오히려 채식 위주로 갔어요. 몸에 좋은 거 소식하게 되고 그냥 채소가 좋고 살아있는 음식을 살아있는 나에게 주입하는 게 좋고. 솔직히 뭐 혜인 님도 채식 같은 거 막 그러니까 채소 같은 거 많이 먹는 게 아니잖아. 보통 뭐 막 엄청나게 막 나쁜 것들 많이 먹잖아. 마음이 정화되면 먹는 것도 정화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살찌면 연인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것도 내가 사랑받고 싶은 집착이잖아. 이 집착이 살찌면 안 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내려가면 살쪄도 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을 봐야 돼요. 조금 쉽지는 않을 거야 아마. 사랑에 대한 집착이 여러분들 사랑을 뺏는 마음이 제가 해 보니까 맨 밑에 있어요. 제일 밑에. 보통 우리가 사랑에 완전히 사랑에 집착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지막으로 내가 꺾어서 넘길 때까지 에너지가 줄어야 되는데 그 본질의 에너지 맨 밑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애정 결핍부터 혜인 님도 애정 결핍이 많을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들어가야 돼요. 그 무의식의 에너지가 이만큼일 때 내가 못 싸워 이겨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 사례를 말해주는 이유는 사례가 싸워서 이기는 경험인 거야. 내가 싸워서 이겼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도 그 경험을 자기 삶에 빗대어서 싸워서 이기라고. 그래서 무의식과 싸워서 이기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무의식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그러고 나면 맨 끝에 진짜 그 뿌리가 딱 보이는 거야. 잡초 다 뽑고 나면 잡초 뿌리가 딱 보여. 그러면 그거 딱 잡아서 뚝 빼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전자책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전자책에 사례가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 사례들 내가 싸워서 이겼다니까. 내 무의식을 싸워서 이겼던 경험들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라고. 그래서 알아차림이 중요한 거야. 알아차림은 사실은 단순하게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무의식과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경험이라고.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은 승리하는 경험이라고 여러분들이 무의식과 싸워서 승리하는 경험. 그러면 알아차림이 많아질수록 승리하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무의식의 에너지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싸워서 이기는 경험을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싸워야 되는 걸 그냥 놓치고 흘려보내니까 싸워야 될 것들을 딱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예를 들어주는 거야. 아까 우리 자몽에이드님이 얘기한 거 있잖아. 이 돈을 막 뭉태기로 그러니까 나한테 막 써야 되니까 내 욕구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해.
무의식이 지고 있을 때 내가 아니야. 돈을 아끼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내가 말해주잖아. 이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이 돈을 아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야. 여기서 여러분 무의식에 지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이렇게 관념 이동시켜주잖아.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싸워서 이기라. 맞아요, 상우님. 무의식과 싸워서 이기는 경험이 무의식 정화예요. 맞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그게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정화는 빨라지고 깊어지는. 알아차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일상생활을 보여. 24시간 내가 마음이 떠 있을 거야. 자는 시간 빼고 마음이 떠 있을 거는 그 가운데 내가 마음을 인식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다니까요. 하루에 불편한 마음 한 개씩 잡아내던 게 나중에는 내가 그냥 통으로 늘 잡아낼 수 있어요. 매 순간, 매번 이게 지금 뭐 어떤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지 다 알게 된다고. 그게 알아차림. 그게 현존이죠. 늘 깨어 있다고. 늘 이 순간 내 마음이 뭐가 뜨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한 몸이 돼 있으니까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돼요. 세밀하게 쪼개서 이걸 딱 보는 순간 다 알아가는 거죠. 맞아요. 대부분 그냥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이 숨 쉬고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을 그냥 쑥 그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슉슉슉 보내고 있는데 그때 브레이크를 딱 잡아요. "야 가지마. 너 이리 와. 앉아. 나랑 얘기해. 너 뭐니? 정체를 드러내." 이렇게. 그래서 정체를 알고 나서 "이제 오지 마." 그렇게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우리 혜인님은 사랑에 집착하는 애정결핍부터 보면서 이제 정화를 해보면 돼요. 그렇죠. 무의식과 에고가 수시로 싸우는데 여러분은 늘 에고 편을 들었을 거예요. 에고의 속삭임에 빠져가지고. 그럼 에고는 늘 강화했죠. 아싸, 내가 또 이겼다. 이거 봐라, 이거 쉽다. 이러면서 그렇게 갔잖아. 근데 이제 얘가 반기를 들고 무의식이 딱 이게 무의식을 내가 의식 위에 상의자가 딱 잡는 거죠. 에고 너 저리 가. 너 안 돼. 이렇게. 그러면 어느 순간 깨갱하겠죠. 와, 이 정도로 힘이 세졌어. 와,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딱 죽는 거야. 비움님, 윗배가 나온 사람 전에요. 저도요. 저도 윗배 볼록했었어요. 제가 뺏는 마음 쓰고 있는지도 몰랐고, 항상 안 뺏기려고 애쓰는 줄 알았어요. 자, 안 뺏기려고 애쓰는 걔가 뺏는 애예요. 그래서 안 뺏기려고 애쓰고 있을 때 뺏는 마음을 자각해서 자각한다고 뺏겨주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써봐요. 내가 뭘 뺏었는지를 쓰라고. 세세하게 분석해. 그 상황에서. 뭐를 내가 두 개를 취하고 한 개도 안 주려 했는 거 아닌지 내가 도대체 쟤한테 준 건 뭔지 이렇게 세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내 뺏는 애가 죽어가요. 아 나는 진짜 무의식적으로 자동화 내가 뺏는 마음으로 계속 썼구나. 이 뺏고 싶으니까 뺏기기 싫어했구나.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줄리에 김님. 불편한 마음이 들면 너는 누구니? 물어봐요. 맞아요. 불편한 마음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마음 불편하거든, 사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냥 넘기는 거야. 음. 그쵸. 메리골드님. 오랫동안 사랑 못 받았다는 그냥 거의 100% 믿고 있었는데, 근데 객관적으로 보니까,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사랑받는다는 정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받은 거지만, 어쨌든 받은 건 맞아요. 그걸 인식하고 나서 애정 결핍하고 공격하는 내고가 많이 줄었어요. 자존감이 매우 낮았는데, 회복되는 기분이 들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사랑받은 거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고집 피우고 있어요. 사랑 못 받았다에 집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랑 못 받았다는 마음을 없애려면 사랑받았다를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사랑받았다고 인식해야 못 받았다는 내가 가짜라는 걸 알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사랑받았다에 집착하는 애가 있는데 사랑 못 받았다가 있어요. 그러면 사랑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사랑받은 게 아니라 사랑 못 받아 이해 못 받았다는 거를 또 알아요. 이해하겠어요? 사랑 못 받았다에 집착하는 애는 사랑받았다로 녹여야 되고 사랑받았다로 집착하는 애는 사랑 못 받았다는 애를 봐야 된다고. 그래야지 사랑받았다, 사랑 못 받았다를 내가 거꾸로 엉망진창으로 뒤죽박죽 쓰고 있구나를 알면서 사랑받은 것은 받았고, 아, 이 부분은 못 받았네. 라고 알게 되는 거야. 설명 잘 했나요? 이해하셨어요? 맞아요. 상대성이면서 현존이 이원성이죠. 이원성. 그러니까 짝이 되는 거를 무의식에 다 놓고 있는데 이걸 다 양쪽을 정확하게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에고는 거꾸로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에고는 완전히 거꾸로 생각해요. 사실은 부모님이 미움을 주신 거는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사랑을 인식 안 하고 부모님이 사랑을 준 거에서는 잘못된 사랑일 수도 있어요. 미움일 수도 있다고. 내 새끼 오냐오냐 키운 거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 근데 나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건 미움이었는데. 그래서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내가 인식이 똑바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이 맞네. 이거는 사랑이 아니었어. 라고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 상위 인지가 나를 제대로 봐야 되는 거, 상황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 부모님이 겉으로 말로 사랑한다는 거와 실제로 무의식이 사랑인 거하고는 다르니까 내가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건 사랑이 아니고를 안다는 거. 어리석음이 사실 에고예요. 에고는 어리석음 덩어리거든요. 그 말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 제가 다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정화이면서 진리로 내가 가는 거야. 알모로 가는 거야. 알매 상태. 몰랐던 에고의 어리석음을 깨고 무지가 클수록 에고가 센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를 다 없애서 진짜 진리의 상태로 쭉 가는 것이 정화였어요. 별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올바른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에서 사람들이 이 지혜를 두고 이기심으로 분별심을 만들어내요. 뺏는 에고들이 다 분별심과 그걸 만들어낸 거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된 거죠. 재밌었죠.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겁네요.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배웠던 을의 마음을 사랑하는 우리 을이 됩시다. 을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상우님 이거 편집해서 다 올려드릴게요. 그래도 회의 있다고 했는데 중간에 들어와서 정말 기특하고 대단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또 영상으로 뵙고 다음 주에 뵐게요.